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추억과 후회도 저 낙엽과 같은 것이란 가사의 샹송이죠. 이브몽탕이란 배우가 불러 유명해진 고엽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정말 낙엽의 계절, 가을이 완연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왠지 추억, 그리움과 같은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요즘입니다. 이제 가을의 한 자락에서 지난 여름날 기억이나 또는 더 옛날의 가을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 오늘 하루 일정 속에 넣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안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월경병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월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월경병이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지난 시간 방송을 못 들으신 또 혹은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한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월경병의 병인, 그러니까 이유죠.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월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라는 어떤 여성의 어떤 생리의 증후, 네. 여성 생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적인 생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월경병을 일으키는 병인 세 가지는 역시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 세 가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중에서 정신적 자극에 의한 칠정 소상, 네. 그리고 유금에 의한 외감, 음식 부절에 의한 내상, 이 세 가지가 바로 경병삼인이라고 해서 월경병의 발생의 이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칠정소상은 크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그렇죠. 네. 그리고 유금 관련해서는 뭐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또 외감은 약간 말하자면 음식 조절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상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월경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월경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월경 이상입니다. 월경 부조라고도 하는데요. 한약에서는 순조롭지 않은 월경을 통칭해서 월경 부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월경 양이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월경 색깔이 다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월경 이상이고요. 네. 또 경행병, 둘째는 이제 경행병인데요. 월경 전후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신적인 불편한 증상을 월경전 긴장증, 그리고 또 강도가 심한 것을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또 이제
월경 시에 국소적이나 혹은 전신적으로 불편함이 증가하는 어떤 생리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리통, 월경 곤란증들이 이 경행병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월경인 경패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월경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정말 뭐 생리불순 뭐 큰 범위에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통증들은 정말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는다고 말을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월경 이상이란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봐야 될까요? 네, 월경 이상, 월경 보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경을 하는데 생리를 하는데 뭐 그 시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 네. 두 번째는 뭐 그 양이 평소와 다른 경우, 네. 세 번째는 그 색깔이 평소와 다른 경우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월경이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 빨라지는 증상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방금 이제 월경 이상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월경 시기의 네. 문제인데요. 월경 시기 이상은 월경이 빨라지는 경우를 경조증, 빠를 조자를 써서 네. 경조증이라고 하고요. 또 월경이 늦어지는 경우를 경지증이라고 합니다. 뭐 경조증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너무 빨라지니까 빈발해서 일어난다 해서 빈발 월경이라고 하고요. 경지증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자꾸 늦어지죠. 잘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희발월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조증, 빈발월경을 말씀드리면은 정상적인 어떤 월경 예정일보다 한 7일이나 9일 정도 이상 빠른 경우를 보통 말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월경 주기가 20일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뭐 한의원에 왔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생리 주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저는 월경을 한 달에 2번씩 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러한 경조증은 어떤 난소나 자궁 주위에 있는 만성 염증, 그리고 이제 자궁 위치가 이상한 경우, 그리고 변비 등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에 우열이 있거나 내분비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경조증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또 자궁 근종이 있거나 혹은 이제 심장이나 폐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빈발월경, 경조증이 일어난다고 하죠. 이런 주로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자궁 자체의 어떤 기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빈발월경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에 비해 한의학에서는 네. 이 경조증의 원인을 혈열이라고 봅니다. 네. 혹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월경이라는 것은 혈의 어떤 생리가 가시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근본적인 생리의 대표적인 표현을 이 월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경조증은 그 표현 중에 하나, 그 혈열, 그 피의 기능이 과항진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염증 같은 열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보통 이제 몸이 마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허가 돼서 이 열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네. 뭐 건조하면은 불이 잘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같은 이유인데요. 그래서 마른 이들한테 이러한 이유로 이제 경조증이 쉽게 발생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살이 찐 분들은 이 습담 때문에 기가 울치해서 경조증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습담으로 인해서 피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또 이제 월경이 7일에서 9일 정도 느려지는 것은 이제 경지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희발월경이죠. 월경 중위가 40일 이상 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네. 뭐 이런 분들은 보통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달에 한 번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경지증, 희발월경인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이 희발월경의 원인을 배란장애, 내분비장애, 어떤 난소의 염증이나 자궁 내막의 이상, 그리고 피임이나 이제 과도한 소파술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 내막이 제대로 이렇게 생성 자체가 잘 안 돼서 월경으로 나갈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주로 몸이 약해서 혈이 부족하거나 허한증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마른 사람의 경우
혈이 부족해서 이 경지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살집이 있는 분들은 습담으로 인해서 기체가 발생해서 기운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지증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에서는 이렇듯이 이제 이 월경의 시기가 빠르냐 느리냐의 원인이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체질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치료법 또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또 양도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양이 뭐 적거나 많으면 이것도 이상으로 보나요? 그렇죠. 월경량의 어떤 이제 정상적인 양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네. 월경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회 출혈량이 보통 50에서 300cc, 뭐 중량으로는 한 70에서 80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바카스 한 명 정도고 생리대로 따지면은 뭐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교환하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출혈 기간은 3일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출혈하는 일수가 8일 이상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출혈량이 평소보다 많을 때를 과다월경, 그리고 출혈 지속 일수가 2일 이내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출혈량이 적을 때를 과소월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1회 출혈량이 뭐 50에서 300, 그래서 70에서 80 정도면 네. 이게 뭐 이상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우선 정상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범주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꼭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어떤 양의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네.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과다월경 같은 경우도 뭐 출혈량이 갑자기 많아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혈붕, 그러니까 피가 붕괴되듯이 나온다. 네. 그래서 혈붕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럴 경우는 이제 경행과다증 중에 혈붕형 경행과다증이고요. 경행과다증이고요. 또 반대로 갑자기 나오진 않는데 오래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속적으로 졸졸 나오는 경우 샌다고 그래서 혈루형이라고 합니다. 경행 부지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원인과 다 그 치료 방법이 다르게 되고요. 그 원인으로는 보통은 혈열, 뭐 기혈어, 어혈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한약 고서를 살펴보면은 경수과대 원인을 보통 이제 허혈이나 기혈이라고 보는데요. 혈혈이나 기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 몸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피의 기운을 제어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경혈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월경량이 적어진 경우를 과소월경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몸이 많이 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약에서 봤을 때 네. 간신, 허약, 하초, 한습, 어혈 등의 원인이 됩니다. 뭐 주로 이제 허약해진 틈을 타서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응축되거나 아니면 어혈 때문에 피의 흐름이 막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출혈도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죠. 이제 건강한 여성들의 생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리를 시작하고 한 3일 정도 혹은 7일 정도 지속하는 경우가 뭐 많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이제 뭐 생리량이 줄어든다. 네, 줄어든다고 그래갖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5일, 4일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3일에서 7일 정도를 정상으로 봅니다. 네. 그 뭐 주기라든지 양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색상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색도 중요한지를 모르셔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색상은 어떻게 뭐 표출이 돼야 좀 적당하다, 뭐 네. 정상 범주다라고 봐야 되나요? 뭐 정상 범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몸 건강했을 때 나오는 생리의 어떤 피, 선홍색이면서 약간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생리혈이 정상적이고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생리혈의 우리 조성은 100% 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궁의 분비물과 내박 그리고 피 등이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붉은색이나 너무 검은색들은 좋지 않죠. 네. 우리가 이제 한약에서는 습이 많을 경우에는 월경혈이 쌀뜨물 같은 황색이 섞인 피가 많이 나온다 아. 이렇게 보고요. 어혈이 있으면은 덩어리가 있다
네. 덩어리가 많이 섞인 검은 피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기체라고 그래서 기운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덩어리는 없는데 색만 검은 경우가 있고요. 혈혈이 있으면은 암자색을 띠는 아주 그냥 아주 검은 월경색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색깔에 따라서도 그 원인,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혈과 같은 이런 덩어리가 나와도 안 좋고, 뭐 색상이 너무 검거나 네. 너무 붉어도 안 좋다. 네. 항상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할 것 이게 같아요. 월경혈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에 어혈이 있느냐, 좀 습이 있느냐, 기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반대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월경이라는 것은 생리의 어떤 여성 생리의 특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월경을 통해서 우리가 월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성의 건강 상태죠. 그러니까 월경혈을 보고서 이 여성의 몸에 어떤 어혈이 많다, 네. 기체가 돼 있구나, 습이 많구나 이런 거를 반대로 유추해 보는 거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월경병의 첫 번째 분류인 월경 이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두 번째 분류를 정말 앓고 계시는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경행병은 어떤 건가요? 경행병은 말 자체로 월경 자체에 대한 병입니다. 월경 장애죠. 네. 월경 장애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월경 전 긴장증, 월경 전 증후군, 그리고 월경 자체에 장애가 있는 월경 곤란증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월경 장애는 내분비 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율신경계 기능의 저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월경이 시작 전에 나타나는 월경 전 긴장증이나 월경 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네. 그 증상이 가벼우냐 심하냐에 따라서 그냥 나눠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생리적이냐 병리적이냐인데 뭐 생리적일 경우는 그냥 월경 전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긴장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증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럴 경우에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PM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배란 후에 황체기에 어떤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복합 증후군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네. 말합니다. 보통 이제 월경 시작 직전이나 그 직후에 소실되는 것이 그 특징이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월경전 증후군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제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데요. 네. 이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질병의 증상이 단일되지 않고 그 원인이 불특정일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죠. 네. 그래서 어떤 질병이 두 가지 이상의 징후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을 때 뭐 이런 징후의 모임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냥 증상이 너무 불특정하고 다양하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도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알아보고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월경전 증후군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월경전 긴장증 같은 경우에는 월경전 증후군의 좀 가벼운 형태, 생리적 형태라고 그냥 이 부분들이 많은 여성들이 이제 월경전 긴장증을 앓고 계시는 네. 거죠. 생리 전에 뭐 초조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죠. 또 뭐 피로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슴이 좀 땡땡해지는 네. 유방 통증이나 뭐 약간의 두통, 어지러움, 부종이나 집중력 저하 등이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벼운 정도로 일어나는 거는 뭐 생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월경전 긴장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 왜 뭐 우리가 알려진 증상으로는 15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이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은 크게 뭐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적 증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은 고장증이라고 해서 네. 배에 가스가 차는 거죠. 막 배가 더부룩해 이런 분들 많죠. 네. 가벼울 경우는 긴장증이고 심할 경우는 이거 너무 심해갖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이게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배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장증이라고 합니다. 네. 배가 막
불어오르기도 하죠. 또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그냥 아프기, 좀 땡땡해지는 느낌뿐만 아니라 네. 가슴이 커집니다. 네, 실제로 좀 네. 그런 게 있죠. 유방의 팽만감과 통증, 그리고 두통, 그리고 골반통, 그리고 체중의 증가. 네.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생리적으로 0.5kg 정도, 그래서 1kg까지는 생리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때는 월경정 긴장증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2kg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 3kg 이상의 몸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증후군에 병리적으로 해당하는 거죠. 이게 생리 전에 좀 음식이 많이 당겨서 좀 체중이 불기도 하지만 굳이 내가 이번 뭐 생리 주기에는 많이 안 먹어도 약간 붓고. 불더라고요. 예, 붓고 굉장히 많이 붓게 되고 이제 몸에 있는 어떤 대사의 장애 때문에 이렇게 붓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뭐 흔하게 있는 거 생리만 되면 뭐 변비가 있어요, 설사가 네. 있어요, 배변 장애도 어떤 이러한 월경정 증후군의 신체적 증상에 해당합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예, 봐야 되죠. 이 증상이 가벼울 경우에 긴장증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일 수가 있는데 네. 이 정도가 심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또 이제 정신적 증상으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우울증이 있죠. 네. 뭐 생리만 되면은 나 기분이 너무 우울해, 그렇죠. 힘들어 이런 분들 주변 많죠. 사람들이 고생이죠. 그렇죠. 받아줘야 되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 뭐 자꾸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식욕이 막 항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밥을 못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서가 불안해지죠. 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잠이 자꾸 온다는 분들이 있고요. 피곤해요, 실제로 예. 약간. 네. 반대로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음. 뭐 그리고 이제 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감퇴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성욕이 항진되는 경우도 있고 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사람마다 다양하네요. 사람마다 체질마다 뭐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 용어를 쓰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생리 전에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뭐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많아지는 변화 뭐 이런 것도 뭐 흔한 증상에 속하죠. 유분이 증가를 하나 보네요. 그렇죠. 뭐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여성의 건강한 여성의 어떤 20, 30대 건강한 여성에게도 흔하고요. 네. 뭐 이러한 월경정 긴장증이나 뭐 월경정 증후군의 빈도는 생리를 하는 여성, 뭐 가임기 여성의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다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러한 여성 중에서 그 10%는 너무 그 증상이 심해요. 네. 병적인 월경정 증후군을 앓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여성 10명 중에 5명은 이 월경정 긴장증을 겪고요. 네. 10명 중에 한 분은 아주 이런 심한 월경정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증상이나 주기가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식욕이 항진되는 걸 예로 들자면 예. 나는 배란일만 되면 당긴다 하는 네. 분들이 있고 나는 생리 직전에 혹은 나는 생리하는 중에 나는 끝나면 당긴다 이렇게 사람마다 그렇죠. 이 증상이 나타난 주기가 좀 다 다르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월경정 증후군의 이 발현 시기,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끝나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월경 전에 한 4일이나 일주일 전, 보통 일주일 전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서 월경이 생리가 시작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둘째는 월경 전에 2주 동안 지속되다가 월경 시작과 동시에 없어지는 형태. 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형태인데 아. 2주 동안 식욕이 당기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괴로운 분들이 네, 많아요. 네. 셋째는 배란기에 2, 3일 동안 나타났다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또 2, 3일 만에 다시 나타났다가 월경과 함께 사라지는 형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넷째는 월경 전에 이분들이 참 가장 고생인데요. 월경전 2주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보통 다른 분들은 월경 시작과 동시에 없어지는데 없어지죠. 이분들은 월경이 끝날 때까지 이런 증상이 있다가 월경이 끝날 때 없어지는. 그러면 형태가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한 일주일만 편하고 나머지 3주는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 월경정 증후군 PMS의 치료가
특히 현대에 와서 요즘에 와서 이제 여성의 사회 활동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활동, 여성의 사회활동 증거와 더불어서 이 치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왜 남들은 일주일만 그렇다는데 왜 난 2주씩이나 이럴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네. 이게 원래 있는 유형이라니까 그렇죠. 좀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기도 한데 네네. 이 월경전 증후군은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우선은 우리가 현대의학적, 서양의학적으로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뭐가 아닐까? 뭐 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네.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정신적 이론입니다. 정신적 요인인데요. 월경 전과 월경 기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어떤 여성 역할과 거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의 소산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네. 글쎄요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많이 동의는 못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 요인입니다. 월경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 월경적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론인데요. 네. 역시 이것도 글쎄요. 내재되어 있는 본능일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제 무의식 쪽에 네. 이런 부분들, 단체 무의식이나 어떤 문화적, 사회적 어떤 으로 이렇게 영향을 좀 받는.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이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셋째는 어떤 생리학적 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네. 난소 호르몬이나 인슐린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같은 내분비 호르몬의 어떤 이상 분비 그리고 체액의 이상 저류, 비타민 B6 등의 어떤 결핍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론인데요. 이것도 반드시 맞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영향들이 복합적이지 않을까. 네네. 저는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럼 월경전 증후군이 치료가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우선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치료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근데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계속 가지고 있던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방금 제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죠.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그 치료법 또한 명확하지 그렇죠.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인가, 치료가 안 되는 병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못 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어떤 보존적 치료를 많이 네. 취하게 되는데요. 이 보존적 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환자한테 그냥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월경전 증후군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킵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방금 내 주기가 네. 많은 분들이 같이 겪고 있어. 이것만으로 안심이 되죠. 네, 상당히 안심이 돼요. 네, 그 안심시키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이제 보존적 치료입니다. 네. 그 외에도 내분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생리학적 요인을 생리학적 요인의 원인을 저해하기 위해서 네. 홍차나 커피, 알코올 같은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 알코올 들어있는 음료를 좀 피하게 하거나 또 이제 소량의 건강식을 규칙적으로 먹여서 이렇게 식이요법을 권장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꾀하는 거 이게 이제 보존적 치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다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보존적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지만 그래서,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증적인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어떤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체중 증가나 부종, 하복부 팽만감, 두통이나 유방의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떤 이제 체액의 어떤 저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인유제를 쓴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적용하고 합니다. 배출이 잘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배출을 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치료의 강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약에서는 이제 이러한 월경정 증후군을 경행 전후제증 혹은 경행병으로 인식하고 네. 이 증후군 개별적인 증상에 따라서 어떤 징후적인 임상학적 접근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어떤 현대의학적 그리고 이제 서양의학적 치료의 한계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 있고 네. 오히려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서적으로 뭐 불안을 느끼고 쉽게 화를 내는 경우, 네. 정서적 긴장 상태가 뭐 계속 지속이 되고 뭐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 그러면서 동시에 신체적 증상으로 뭐 유방과 유도에 창통이 있는 경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걸 간헐기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병의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상 같은 간기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월경정 증후군 환자 중에 뭐 만약에 어지럽고 뭐 쉽게 빨개지고 손바닥에 열이 나고 뭐 오후만 되면은 막 열이 발생하고 막 입안이 잘 헐고 변비도 있고 뭐 식욕도 없고 뭐 건망증이나 잠이 잘 안 오고 음호화 증상이라고 해서 뭐 이제 막 상열감이 막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뭐 이지환이라는 처방 혹은 지황환이라는 처방을 통해서 음의 기운을 풍족하게 해서 이제 불을 꺼주는 치료로 이 증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역시 이러한 분류들이 다 이제 변증이 다 돼 있는 거고요. 뭐 특히 이제 월경 전에 설사나 이제 몸이 붓고 피로가 있고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비신양어증 네. 그 증상이 이제 비신양어증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뭐 진무탕이라는 처방, 뭐 그래서 뭐 이런 처방을 통해서 비장이나 신장을 따뜻하게 해서 양기를 승발하는 처방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변증을 나눠서 네. 이렇게 처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경 증후군 자체를 처방하는 것보다 네. 이분 월경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 여성의 어떤 생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분이 어디가 불편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느냐, 네.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의학인 한의학이 특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월경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그냥 막연하게 불편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걸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야겠다, 이런 원인이구나 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월경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석류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석류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여성의 과일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50대에 접어드신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이나 안면 홍조, 우울증 등의 갱년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석류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엘라그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석류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고 유명하죠. 네네. 혈관과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뭐 고혈압, 뇌졸중, 뇌출혈 등의 각종 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석류 속에는 그 외에도 이제 뭐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카테킨이나 뭐 안티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네. 뭐
노화 방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석류 속에는 어떤 식물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식전에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공복감이 최소화되겠죠.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또 영양소는 풍부하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에 정말 손색이 없는 식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석류가 여성들한테 좋다 그래서 뭐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 뭐 네네. 이런 뭐 상품도 출시가 됐었는데 이게 남성들에게도 좋다면서요? 여성의 못지않게 남성들에게도 이 석류는 참 좋습니다.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석류를 섭취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네. 어떤 발기부전이나 전립선 질환 등의 어떤 남성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석류를 섭취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는 이제 석류는 이렇게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어떤 전립선, 발기부전, 특히 전립선 암과 관암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작은 근종이나 각종 뭐 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석류를 과다 섭취하면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니까 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또 석류 속에 포함된 휘발성 알카로이드 성분도 과다 복용하면 호흡곤란이나 복통 그리고 또 신경마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다, 갱년기 증상이 너무 좋다, 남성 뭐 네. 전립선 질환, 전립선 암에 좋다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진짜 좋다고 해도 과유불급이란 말이 네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석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61에 네. 49kg, 네. 30살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네.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부분이 불편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셨는지요? 이렇게 속이 좀 잘 싼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목이 그러면서 좀 따끔따끔한 증상이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한 번 그럴 때마다 길게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일하면서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예.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네. 네, 사무직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앉아서 네. 주로 일을 하는데, 이제 그거랑 그리고 배에 좀 가스가 되게 잘 차가지고, 예, 가스 때문인 것 같은데, 배가 되게 팽팽하고, 좀 부풀어가지고,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네. 지금 두 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속이 싸하다는 게 뭐죠? 좀 쓰린 느낌이 것 드는 같아요. 거죠. 그리고 네네. 목이 따끔거린다고요. 예. 네네.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하게 네. 느껴질 때가 많다고 했는데 우선 네네. 처음에 발생한 시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부터 느끼셨나요?
20대 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최소한 1, 2년은 되셨네요. 그죠? 네, 역시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는 경우도 한 1, 2년 네, 되신 건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속이 싸고 목이 따끔거리는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식사를 하면 이 증상이 좀 없어지나요? 식사를 하면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다시 그러고, 네. 공복에 심한가요, 혹시? 아침에 네. 막 일어났을 때보다는 좀 네. 활동을 하면서 이게 계속 생겨요. 네. 그래요. 그럼 혹시, 네, 이 증상으로, 이렇게 오래되셨는데요? 증상으로, 네. 뭐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안 가보셨나요? 이제 막 엄청 심했을 때는 그 약국 가거나 병원에 간 적이 있긴 한데, 네.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약 먹고 나면은 괜찮아지는데, 음. 또 그 시간 좀 지나면은 다시 또 이런 증상이 반복돼가지고, 네네네. 최근에는 그냥 좀 그렇게 막 속이 많이 쓰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냥 경과를 지켜보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네. 또 요즘은 괜찮기는 하는데, 네. 이게 예전에 비해서 좀 반복되는 게 좀 잦아져가지고, 혹시 네. 마른 기침 같은 거는 많이 안 하시고요? 마른 기침은 없어요. 기침은 거의 없어요. 마른 기침 많이 없으시고요. 네. 따로 이제 뭐 운동은 안 하시죠? 운동은 요가하고 있어요. 요가 요가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요. 요가를 한 다음에 어떤 배에 가스 차거나 팽팽해지는 느낌은 호전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호전이 근데 되고 이게 있다는 거죠? 주로, 네. 네, 회사에서 일할 때 좀 많이 그러는 것 네네. 같아요.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컴퓨터를 하고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이제 장기 운동을 방해하는 자세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을수록 보통 장기 운동이 안 네,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제 운동량이 적을 경우에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팽팽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뭐 식도나 아니면은 위의 상부를 위산이 역류해서 이제 자극할 경우에 쓰림 증상이랑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죠. 역류성 식도염이 좀 만성적으로 위완적으로 퍼져 있는 걸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래되었다는 거는, 이거 그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에, 치료의 기간을 그렇게 간단하게 뭐, 짧게 보지 말고 또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쉽게 말해서 이제 밥을 먹는 어떤 소화기관 중에 하나인 식도와 위 부분에 상처가 난 게 오래되었다. 그리고 또 소화기관 자체의 움직임이 많이 둔화되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본인의 체질적인 요인이 또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이제 어떤 움직임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을 때 움직이는 활동을 했을 경우에 배에 가스 차는 거나 팽팽해지는 게 호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원래 네. 소화기능, 비위장 기능, 운하 기능이라고 해서요. 운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움직임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요.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몸의 이제 흐름 자체가 많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느끼는 것의 어떤 지표는요, 이거 외에 손발이 많이 차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들, 그러니까 아침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핑 도는 증상들, 아, 네, 맞아요. 그렇죠. 기립성 현온이나 네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 내 몸의 움직임이 많이 적구나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면은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요가 좋거든요. 요가와 같은 몸의 움직임을 늘려줄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난 상처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뭐 한약 중에서도 반화사심탕이라는 어떤 보험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한 그 식도염이나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꾸준히 네. 한의원 가셔서 치료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하사심탕이요? 예, 뭐 네. 지금 제가 보험약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뭐 이런 네. 경우에는 반하사심탕, 반하호박탕이라는 약들을 쓸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상담을 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평이산 같은 약을 같이 합방을 해갖고 같이 쓰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평의산이라고 해서 평의선? 위의 운동을 도와주는 약제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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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네. 네네. 반하사심탕이나 뭐 평의선 같은 경우에는 평의산입니다. 평의산? 네. 평의산인데 이제 약제 같은 경우에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한의원 가셔서 상담하시면은 아마 이 약들을 보험약으로 처방해 주실 거고요. 다만 그 기간이 오래된 만큼 그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보험약을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 그 질문을 주신 애청자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본인 체질이 움직여야 되는 체질이라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식후에 50보에서 100보 정도 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중년의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팔 네.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파워워킹. 있죠. 파워워킹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천천히 음. 산책하듯이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는 것이 이런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건강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1419 쓰시는 분입니다. 31세 남자입니다. 비흡연자인데요. 평소에 잔기침이 많이 나오고 가래도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수시로 마시곤 하는데 그때뿐이지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리면 편도가 먼저 붓는 편인데요. 편도와 기침이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내분비성 체질의 어떤 그 남성분이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침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폐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지금 31세라고 했으면은 인생에 있어서 좀 강한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을 경우인데 이건 솔직히 체질적 원인이 강합니다. 네. 뭐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그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체질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폐 기관지가 좀 약한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위장이 약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장이 약한 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요. 아마 이분은 폐 기관지가 좀 약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어떤 그 장기의 기능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마른 기침은 한다 하더라도 뭐 활동력이나 아니면은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뭐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어떤 체질적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가 딱 저런 케이스인데 정말 좀만 무리했다면 바로 편도가 그냥 붓거든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이게 정말 습관적으로 부으니까 예. 뭐 염증 같은 게 있나 싶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닌가요? 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염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진짜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 말고 보통 이렇게 선형 체질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침입이 아닙니다. 그냥 피곤으로 인해서 몸에 기운이 없어서 그냥 비감염성 염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몸이 약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보약 드셔야 되죠. 몸을 정말 그렇죠. 보호해줘야. 몸을 보호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한약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을 보호해주는 보약이 있고요. 네. 그리고 몸의 어떤 기운을 조화시켜주는 화약이 있고요. 몸의 기운을 너무 강하면 빼줘야죠. 빼주는 사약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뭐 청약, 뭐 화해약,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보약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쓰는 게 보약입니다. 몸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이 보약으로서 기운을 북돋아줘서 이 자꾸
기온이 떨어져서 생기는 염증들 발생을 좀 약하게 좀 억제시켜 주는 거죠. 염증이 자주 발생하면 이것도 좀 기운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좀 다른 케이스인데 여성들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방광염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게 만성화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염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제 보통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습니다. 반복적으로 비세균성 염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몸이 안 좋아질 때마다 자꾸 그런 방광염이 재발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도 역시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을 사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